TV의 양영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 친문들은 말이죠. 이번에 왠지 다 출마를 접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당대표 출마를 접고 있는데 오로지 이낙연 또 김부겸 둘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양파전이 됐습니다. 전라도 대 경상도 출신 후보자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다 대권 후보군으로 속해지고 있고, 김부겸은 몇 퍼센트 안 되고 이낙연은 아주 절대적으로 지금 10, 20, 30% 가까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당권을 놓고 이낙연은 당권 대권을 하겠다는 것이고 김부겸은 당권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전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문들이 불출마는 하고 여당 당권은 이낙연, 김부겸이 이 파전이다. 우원식, 홍영표 등 출마를 포기하고 친문 당권 구상의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친문이 당권을 잡기가 어려운 정황이 보인다라는 친문의 쇠퇴가 알려지는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오는 8월 이제 어차피 차기 당대표 선거가 이낙연 의원하고 김부겸 전 의원으로 이 파전으로 치르게 돼 있는데, 친문 주자라는 점을 내세웠던 우원식이라든가 홍영표가 모두 불출마하면서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약한 두 사람이 맞붙게 됐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지난 5일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서 8월 29일 예정된 당대표 선거에서도 자칭 친문인사들이 별다른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것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친문그룹의 분화를 하고 있다. 나뉘어지고 있다. 이제는 왜냐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힘이 발휘해도 다 빠지게,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쥐어 꽉 짜고 이 176석으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래로 내려가는 세월의 나약함, 세월에 밀려오는 세월 때문에 어서 이것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막 그냥 정신없이 폭주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리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법칙이 있죠. 결국 다양한 해석 속에서 이 친문그룹의 분화 어떻게 일어날까? 이로 인해서 세력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래서 친문 세력이 약화되는 거 아닌가? 당내 정치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개입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뭘까? 친문들이 왜 줄줄이 불출마를 할까? 여당권의 이낙연과 김부겸이 이 파전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친문들이 들어갈까? 이 당대표 출마 고민했던 그 홍영표는 그만뒀지만은 우원식까지도 5일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입장문을 내고 비상한 시국에 치열한 경쟁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금은 다시 현장에서 당의 개혁을 일구며 뒷받침할 때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하면서 그만뒀습니다. 홍 의원도 지난 3일 당내 의견을 두루 경청해서 백의종군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산 친문의 핵심인 최인호 의원도 이날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왜들 그러죠? 최 의원은 차기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정권 재창출 기반을 이뤄내야 한다, 이러면서 그만뒀습니다. 이 친문 진영에서 이상 기류가 나타난 것은 지난 5월달 원내대표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전해철 의원이 낙선하면서부터 감지됐다는 겁니다. 이 전해철은 오른손인데 부엉이 모임을 이끌며 아주 다양한 당내 친문그룹의 조종자 역할을 해온 사람인데, 당시 선거는 전해철 의원과
친이해창계로 분류되는 김태년이 맞붙은 사실상 양자구도였는데 친문 진영에서는 문 대통령을 위한다면 전해철을 당선시켜라, 당선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전 의원이 승리를 아주 확신한 상황에서 떨어졌다 이거죠. 이 전 의원이 전해철이가 원래 삼철이라는 게 있죠. 양정철, 뭐 전해철, 이 무슨 철 뭐 있는데 이호철 이런 친문그룹 지지를 받았던 소위 김진표 의원도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접고 여기에는 홍영표 의원까지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총선 이후에 하여튼 압승의 기세를 몰아 친문을 자청한 문 대통령 측근 그룹들이 당 전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이른바 김진표, 홍영표, 전해철 실패가 민주당에서는 친문 세력의 내부 견제와 분화가 본격화되지 않았나 하는 분석을 지금 이 정치 인사이드는 내놓고 있습니다. 소위 전해철 낙선에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막후 기억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고 양 전 원장은 총선 직후 원장직을 사직했지만 최근까지도 여권 인사를 자주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렇게 언론은 보도합니다. 어떤 초선 의원은 총선을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인 양 전 원장은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도 차기 대선까지는 아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누구다 당을 뭐 친문이다 뭐 진문이다 이런 거 모두 지금 아직도 모른다 이거죠. 그런 주장이 이 소위 의원들을 움직인 게 아닌가 지금 다 관측을 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아주 측근인데 양정철 전 원장이 자신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문 대통령 핵심 삼철, 이호철, 전해철, 양정철로 불린 이들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게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항상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 지금 친문하지만 친문도 빠개질 날이 언젠가는 다 빠개지겠죠. 빠개진다는 건 쪼개진다는 거겠죠. 네.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 의중과 관계없이 여권 내 권력 다툼이 매우 지금 내부에서 물밑에서 복잡한 양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반어적 의문문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얽혀 있고 그래서 부엉이 모임도 당분간 만남을 자제하자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이제 모든 것이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부서지고 스스로 모이고 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당을 총선 전처럼 친문 비문으로 딱 나눠 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이미 이제는 의미가 없다. 아마도 친문이 요동치는 그 분기점이 언제냐. 김경수하고 이재명이가 대법원 판결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친문 내부가 엄청나게 동의하면서 아주 자멸의 길 아니면 분화의 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엿보이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 세상은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권력은 변화됩니다. 무소불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꿈꾸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이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말이 일반화됐을 때는 이미 경험해 본 나라가 됐지만 그것은 사라지게 돼 있는 법입니다. 독선, 독재, 꿈은 꾸지만 그 꿈은 야무진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그 새벽녘이 가장 춥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고 춥고 어두운 그 새벽에 바로 전 동이 트기 바로 직전에 그 어두움
바로 그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지시죠. 금방 태양은 동력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며 떠오릅니다. 그것 바로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